국민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나라라 슈퍼보드. 어렸을 때 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저팔계가 사용한 무기가 하나 있죠. 바로 휴대용 대전차 무기 바주카포입니다. 이 바주카포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후에 미국에서 개발된 무기인데요. 이 장병들의 어깨에 놓고 조준 발사하면 될 정도로 간편하면서도 전차의 장갑이 뚫릴 만큼 아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병용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 형궁이 내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인데요. 이런 전차나 장갑차를 상대하는 대전차 유도무기나 지상에서 발사해 공중 표병물을 타격하는 지대공 유도무기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 군에 보급하는 국내 방산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RG 넥스원인데요.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 오늘은 LRG 넥스원과 그 주력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방위하고 전투력을 키우는 방위산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양낙규 기자의 디펜스 클럽.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세 분의 게스트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함께하고요. 개그맨 이조원 씨, 그리고 LRG 넥스원 김시군 사업본부 부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쟁 영화를 보면요, 그 지상에서 무기를 쏴서 항공기를 격추시키기도 하던데 이 LRG 넥스원이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 업체라면서요? 네, LRG 넥스원은 정밀 유도무기, 레이더, 광학장비, 감시정찰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입니다. 말씀하신 지상에서 쏴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유도무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마, 그리고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 중거리 유도무기인 천궁을 있습니다. 현대전은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으로서 정확한 정보에 의한 신속한 결정, 정확한 타격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LRG 넥스원은 전 분야의 무기 체계 개발 및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우리 군의 개발에서 후속 군수 지원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듣기로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유도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LR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참여를 한 건가요? 네, 대한민국 정밀 유도무기 개발 역사가 곧 LRG 넥스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RG 넥스원은 1976년 자주국방 기체 아래 설립된 금성 정밀에서 출발하여 LG 정밀, LG 이노텍을 거쳐 2007년 LRG 넥스원으로 이제 재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호크 나이키 창조영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천궁, 신궁 등의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산 유도무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천궁, 신궁, 유도무기 이름들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예, 이 이름마다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신궁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신자, 거기다 활을 뜻하는 궁을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용 유도무기라는 의미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최고의 궁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궁을 다른 해석으로도 많이 하는데 또 이 밖에 천궁 같은 경우는 하늘의 무기, 또 해성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별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유도무기 같은 경우도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유도무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사거리와 비행 방식, 유도 방법에 따라서 미사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거리로 나누게 되면 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비행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미사일로 나누는데요. 일단은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로 나눕니다. 이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장 1단이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낮은 고도에서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속도가 탄도미사일보다는 느리지만 이 명중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죠. 근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하늘을 날아서 뚝 떨어집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적군이 요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그만큼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 밖에 이제 발사 지점이라든가 이 목표물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데요. 이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쏴서 하늘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죠.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부르고요. 이 밖에 뭐 함대지 미사일,
또 지대지 미사일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유도 무기들이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휴대용 지대공 무기인 신궁이 개발되기까지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이 어떤 무기인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날아오는 적항공인을 저고도에서 방어하기 위한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이 유도무기는 70년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한 5번째 나라이고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슨이 95년도부터 700여 원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신궁은 명중률과 휴대성 면에서 세계 유사 경쟁 무기 체계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네. 뭐 사진을 보니까요, 이 장입 유도탄이 그 삼각대에 이제 끼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 휴대용이라서 그런지 또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발사에서 타격까지 10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빠르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활용 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예, 신궁 유도탄은 타격 목표에 근접하게 되면 수백 개의 파편이 폭발해서 항공기 엔진을 갖다가 이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피하 식별기 그리고 야간 조정기를 장착해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의 전투 능력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세계 최정상급 기동성과 파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신궁 유도탄에 장착이 되는 적외선 탐색기가 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이 되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장치인가요? 탐색기는 유도무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구성품입니다. 목표물의 여리를 그다음에 적외선을 추적 탐지하는 장비이고요. 사람의 눈과 두뇌에 해당하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러시아 같은 일부 군사 선진국에서만 생산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LIG 넥슨은 2010년부터 133억을 투자하여 2013년에 순수 국내 기술로 신궁 적외선 탐색기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수준으로 성장하는 국내 방산 기술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향후 막대한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부품의 해외 종속으로 인한 수출 제약을 최소화하여 앞으로 방산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하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휴대용 지대공 무기인 신궁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이 신궁에 이어서 이제 천궁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 지금 전력화를 앞두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자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유도무기 천궁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용했던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는 미사일인데요. 이 호크 미사일과 크나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요즘 최근에 북한에서 GPS 방해 전파 많이 쏘잖아요. 일명 제밍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밍을 하게 되면 호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위치, GPS 능력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려요. 그때 자기 위치가 어딘지, 목표빈이 어디 있는지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헷갈려서 명중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데 이 대체할 유도무기인 이 천궁 같은 경우는 상황이 많이 틀립니다. 이 전자전 대응 능력을 많이 높였기 때문에 그만큼 명중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대공 방호 체계, 그러니까 쏘는 사람과 이 피하적 식별 정보 그리고 표적 정보를 서로 상호 교환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 네트워크 중심의 현대전에서는 이 필수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무기 체계들이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뭐 믿을 만한 성능을 갖고 있는지 또 품질은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무기 체계는 연구 개발부터 생산, 공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품질 관리를 통해서 품질 보증은 물론 운용의 이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LIG 넥슨은 연구 개발, 생산, 사업 관리 전 분야에서 품질 기능을 강화하여 개발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시험을 체계화하고 양산 제품의 품질 리스크 관리를 역량을 제고하여 무결점 품질을 통해서 고객 만족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러한 유도 무기들은 그 무엇보다 정밀한 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유도무기의 정밀한 타격 능력은 전장에서 아군의 우위를 선점과 함께 불필요한 살상이나 그다음에 민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장 환경을 고려한 수차례 환경 시험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최상의 제품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LIG 넥스원은 정밀 타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R&D 투자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무기들이 그 표적물 근접까지 갔다가 적에게 발각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주현 씨, 그 창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방패. 그렇죠. 이 쏘는 사람이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그런 꼭 기능을 가지려고 하는데, 신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신궁을 쏘게 되면 적에서는 신궁이 뭘 쫓아가냐면 이 열을 쫓아가요. 전투기의 열을. 열은 어디서 나오냐면 전투기 엔진에서 나오죠. 그럼 전투기가 피하려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뜨거운 열을 발생을 시켜야 이 무기가 다른 데로 쪽으로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전투기의 플레어입니다. 근데 플레어를 쏘게 되면 이 무기들이 헷갈려해요. 전투기인지 아닌지. 근데 이 신궁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열과 이 플레어의 열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능이 바로 이색 탐색 장치입니다. 이 신궁에 장착이 됐기 때문에 이 플레어를 쏴도 전투기인지 아닌지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함대함 유도무기인 해성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 바로 함을 쏘려고 미사일을 발사를 시키면 함이 맞지 않더라도 다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맞추려고 하죠, 표적을.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은 이제 세계에서도 뭐 인정받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신궁, 해성 뭐 기능들이 다양하네요. 자, 이번에는 해군에 공급되는 무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지난달 5월 19일 이제 동해에서 그 함대함 유도탄 실사격 훈련이 실시가 됐는데, 이 함대함 유도 무기 그 해성을 LIG 넥스원에서 만들었다면서요? 예, 네, 맞습니다. 해성은 국방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개발한 최첨단 함대함 유도 무기입니다. 수상함에 탑재되어 적함 공격권 밖에서 발사되는 유도 무기로 세계 유사무기 체계 중 가장 최신의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성은 고속함에서부터 구축함, 이지스함까지 다양한 함정에 탑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함대함 유도무기 그 해상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개발상을 또 수상을 했네요. 국제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까? 예, 이게 해성 같은 경우는 군에 전력화된 이후에 실사격을 해봤는데 100%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죠. 이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해요. 이 같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사무기 체계인 미국의 하푼, 또 프랑스의 액조세를 능가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중남미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유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의 신호를 탐지하는 레이더 장비도 함께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 레이더로 대표되는 감시 정찰 분야 또한 LIG 넥스원의 주력 분야입니다. LIG 넥스원은 국방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울산 1급 3천 탐색 레이더를 시작으로 해서 업체 주관 사업인 저고도 레이더, 장거리 레이더, 특히 최신 기법 능동 위상 배열 방식을 적용한 다기능 레이더인 차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완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나요? LIG 넥스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형 레이더 개발 및 생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연구소와 주관으로 A사 레이더의 핵심 기술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KF-X에 탑재되는 A사 개발 레이더 개발이라는 도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항공, 전자, 장비 등 LIG 넥스원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쏟아부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국제적인 방위산업 전시회도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좀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이런 이제 우리나라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투자 가치를 좀 높게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LIG 넥스원은 UAE,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 방산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국내 방산 기술력의 역량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중남미, 아시아 국가들이 LIG 넥스원이 개발한 최첨단 무기 체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수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LIG 넥스원의 목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정밀 유도무기, 감시 정찰 등 전 무기체계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기존의 선도 분야의 사업 주도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항공, 우주, 위성,
무기나 미래 사업의 진출에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계획된 기업 공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이 강화되어 새로운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첨단 기술력 및 우수 인재, 시설 확보에 더욱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LI 넥슨 모든 임직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세계적인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큰 활약해 주시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세 분의 게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그리고 개그맨 이조원 씨, LIG 넥스원 김시곤 사업본부 부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